익산에 하나뿐인 가출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가출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농민 대표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주 출신으로 혼불을 지은 고 최명희 작가가 한글로 쓴 대형 손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전북의 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국악 연주가 가능한 가상악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이틀째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휴일 표정 권대성 기자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몸으로 배워보는 한글 문화체험마당입니다. 아이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이 새겨진 구슬을 엮어 팔찌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진 종이 인형을 접으면서 한글을 만든 뜻도 대색입니다. 한글날이 이제 무슨 날인지도 알고 이제 세종대왕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종교문화축제의 하나로 전주 경기전 광장에서 모레까지 이어지는 종교 명상체험. 사람들이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관광객 발길과 소음이 무색해지고 명상에 잠긴 이들은 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습니다. 드론들이 상대방 골문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 움직입니다. 새로운 레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축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전국 드론 축구대회가 24개 팀이 참가해 열렸습니다. 스피드감과 그리고 상대편의 골에 넣었을 때 그 재밌는 그 승치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 축구대회와 함께 20m 길이에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린이 드론 경주 대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출신의 고 최명희 작가가 한글로 쓴 대형 손편지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대표작인 혼불에서도 최명희 작가의 한글 사랑을 엿볼 수 있죠.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돌 말린 종이를 펼치자 130cm에 이르는 긴 편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 글자를 제외하곤 모두 정갈한 필체에 한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시온지오라는 따뜻한 안부로 시작하는 편지에서는 우리말을 대하는 글쓴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하소설 혼불을 쓴 고 최명희 작가가 38년 전 고향 후배인 김병종 화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하면서 분실한 걸로 알았었는데 서고에서 발견이 됐죠. 한글의 그 격조와 아름다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기보다는 문학관에 기증하는 게 좋겠다. 17년에 걸쳐 집필된 혼불에는 무려 6천여 가지의 다양한 어휘가 담겨 있습니다. 형용사 하나를 찾기 위해 국어사전을 샅샅이 뒤지고 생생한 사투리를 담으려고 시골 마을을 누벼온 최명희 작가. 전주와 남원을 배경으로 한 혼불이 20세기 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페리 못 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트 같은 거 들고 다니신 걸 몇 번 봤대요. 집집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언어고 풍습이고 다 이렇게 발굴하신 거예요. 우리말을 지켜 우리 정신에 기둥을 세우고 싶다는 최명희 작가의 말이 잊고 있던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현안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첫날인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자위 소속인 조배숙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과 사후 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며 복지 소속인 김광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민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액의 예탁금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선 인부에게 인건비 외에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지만 임금 범위엔 인건비만 포함돼 농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김종혜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농민 대표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표하는 우리 대표가 참석을 해서 선진국과 같이 업종별, 직종별 차별 적용을 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우리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이지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탁금 3천만 원 이하의 회원이 90%를 차지합니다. 이 같은 비과세 예탁금은 서민들의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비과세 혜택의 일몰 기간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6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과세 면제가 절실한 시점인데 그 과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과세 면제를 하기 위한 그런 법을 제안을 한 것이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지역의 유일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쉼터가 폐쇄되면서 가출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종교단체가 운영해온 익산의 일시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는 유일합니다. 지난 2013년에 세워진 뒤로 집을 나온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을 운영한 종교단체가 해마다 3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300명가량의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돌본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쉼터의 폐쇄는 가출 청소년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익산시와 운영기관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언제까지 찾을 때니까 언제까지 더 운영을 연장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개인이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법인이나 개인이 저희가 이제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위기에 처한 가출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대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작곡가들은 오선지 대신 컴퓨터 앞에서 곡을 만듭니다. 악기가 내는 다양한 소리를 미리 샘플로 만들어둔 덕분인데요. 상대적으로 늦었던 국악 분야에서도 최근 가상악기가 개발돼 창작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민요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연주에 사용된 피리와 해금, 가야금은 모두 가상악기입니다. 실제 국악기에서 수백 가지의 단음 샘플을 녹음해 합성한 겁니다. 기존의 가상 국악기와 달리 다양한 연주법을 탑재해 자연스러운 재현이 가능합니다. 연주자분들은 막 흔들고 떨고 다양한 주법이 있죠. 예컨대 좀 떨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샘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전통 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악 구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손쉽게 국악 창작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재현이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메리트거든요. 전북대 산악협력단이
3년간의 노력 끝에 국악기 16종, 2천여 개의 악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힙합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음악에 관심 있는 해외 창작자들이 우리 음악에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그다음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제공하는 데 많은 관심을 뒀습니다. 독특한 색깔을 지닌 우리 소리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 예정지를 살펴볼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내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 인근에 28억 원을 들여 세계 잼버리 조형물과 잼버리 전망대, 주차장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조성하는 세계 잼버리 쉼터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열차 노선의 운행 지연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호남선 KTX는 2015년 한 건뿐이었던 20분 이상 지연 사례가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새마을호는 4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6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전라선 KTX는 1건에서 5건, 새마을호는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열차가 일정 시간 지연되면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승객이 많다면서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극심한 상업화로 특색을 잃어가는 전주 한옥마을의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한옥마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한옥마을을 규제가 아닌 주민 중심의 자율공동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옥마을 상가의 합리적인 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협약식을 추진하고 SNS에 한옥마을 주민 소통방을 개설해 발전 대책과 자율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체전 기간에 336개 모든 경기장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45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2곳의 긴급 후송 병원을 지정하고 시군 보건소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숙소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경기장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청암산에 육화습지와 생태학습원을 조성하고 도심 지역에도 빈터 등을 활용해 9헥타르의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평균 26.5%,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숲이 확대되면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광대 로스쿨의 지원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경쟁률 마감 결과 원광대 로스쿨은 60명 모집에 532명이 지원해 8.87대 1의 경쟁률로 전국 22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 로스쿨의 경쟁률은 80명 모집에 519명이 지원해 6.4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 남북교육 교류협력 사업으로 남북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남북한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내년에 남북한 청소년 열린음악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머물겠습니다.